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삶, 건강을 생각하는 여러분을 위한 방송, 슈퍼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머리카락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탈모로 인한 고민은 성별을 가리지 않으며 점점 더 연령대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탈모 이야기는 23년 경력의 두피관리사 박혜정 선생님께서 감수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것을 보고 걱정하시지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더군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관리 부족이 더 큰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위장이 약한 분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천천히 드시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직장 생활의 압박,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 자녀 교육비 걱정, 이런 것들이 모두 머리카락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지고 근육이 긴장하며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러면 두피에 있는 가는 혈관들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머리카락에 필요한 영양소가 전달되지 않는 거지요. 혹시 목욕탕에서 머리 감고 나서 빠진 머리카락을 보고 우울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세어보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탈모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머리카락 수는 약 10만 가닥입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 건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환절기나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건강한 머리카락은 일정한 주기를 반복합니다. 성장기가 2년에서 6년, 퇴행기가 약 2주, 휴지기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지요. 휴지기에 들어서면 머리카락 성장이 멈추고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 모공 안에서는 다음 머리카락이 자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졌을 때는 이제 더 굵은 머리카락이 나올 기회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빠진 한 가닥 한 가닥이 예전보다 굵게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머리숱과 볼륨이 좋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모공이 막히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며 세정력이 강한 샴푸로 두피를 세게 문질러가며 씻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저씨들은 사우나에서 때밀이 하듯 머리를 박박 문지르시더군요. 머리에 기름기가 보이면 무조건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두피를 지켜주는 피지막까지 모두 씻어내게 됩니다. 이 피지막은 두피를 약산성의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좋은 균들의 균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얼굴에 있는 천연 보습막과 같은 거지요. 건강한 두피 환경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양의 기름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지막이 완전히 제거되면 두피는 부족한 기름을 보충하려고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됩니다. 씻으면 씻을수록 더 기름져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지요. 마치 얼굴을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더 기름져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기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어 과산화지질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게 바로 모공을 막고 탈모를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마치 기름 냄비를 오래 두면 눌어붙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과산화지질은 세정력이 강한 샴푸로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오일팩을 통해 부드럽게 제거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머리카락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비싼 샴푸나 발모제부터 찾으신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파는 수십만 원짜리 제품들 말이죠.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그에 반응할 수 있는 세포의 힘이 없다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결국 체내에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머리카락은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영양을 모근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두피에 분포된 모세혈관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장기부터 우선적으로 영양을 보냅니다. 심장, 폐, 간, 신장 같은 곳 말이죠. 머리카락이나 손톱처럼 생존에 직접 영향이 없는 곳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을 혈의 여분이라고 부릅니다. 혈액이 충분히 돌아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혈액순환이 나쁘면 애초에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합니다. 결국 혈액순환과 신체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발모 제품을 발라도 소용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을 기르기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발모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둘째, 두피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며, 셋째, 신체 내부에서 영양을 공급해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3가지를 골라서 자세히 설명하죠. 첫 번째는 오일팩으로 모공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피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면 과산화 지질이 많아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더 자주 생기죠. 처음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해보세요. 그 다음엔 한 달에 2~3번 정도로 줄여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오일팩을 할 때는 반드시 식물성 천연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참기름, 들기름은 식용이니까. 화장품용으로 나온 호호바 오일이나 아몬드 오일, 올리브 오일을 쓰시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이나 화장품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ml 이상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아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머리를 물로 적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제거한 뒤 정수리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오일을 펴 발라줍니다. 마치 머리에 스킨로션 바르듯이 하시면 되죠. 그리고 두피 마사지를 하며 15분간 기다리면 됩니다. 마사지할 때는 귀 위쪽 측두근 부위에 엄지 및 볼록한 부분을 대고 양손을 머리 위쪽으로 모으듯 4~5번 밀어 올려주세요. 이 부분이 많이 긴장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마와 뒤통수 근육도 손가락 끝으로 위쪽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수리 부근의 근막을 위로 당겨 올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15분 정도 기다린 후에는 평소처럼 샴푸하시면 끝입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 체온 관리입니다. 남성분들은 36.7도, 여성분들은 36.2도를 목표로 하세요. 체온을 올리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다른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던 분들이 체온을 올린 후 수개월 내에 머리가 자란 사례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실제 경험담들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더군요. 우리 몸은 대사활동을 통해 열을 만들고 그 열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평소 체온이 낮은 분은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두피에 영양이 잘 도달하지 못하게 되죠.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두피도 차갑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려면 체온이 최소 36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36.5도에서 37도가 대사와 면역 기능이 가장 활발해지는 이상적인 체온이지요. 36도 미만이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느려집니다.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의 작은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대신 걸어서 다니세요. 특히 마트 갈 때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요즘 전기자전거도 많이 나와서 힘들지 않게 탈 수 있거든요. 목욕 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세요.
목과 어깨를 돌려주고 팔다리를 쭉쭉 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스쿼트나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하체 운동을 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죠. 하체의 전체 근육의 70%가 집중되어 있어서 하체 운동이 체온 상승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샤워로 끝내지 말고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샤워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만 몸을 담가도 체온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반신욕도 좋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이 깨어나면서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생강차나 계피차 같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반대로 체온이 너무 높아도 탈모가 생기기 쉽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서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이 많은 체질이라면 다른 방식의 관리가 필요하죠. 얼굴이 항상 붉고 열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찬 음식을 드시거나 선풍기 바람을 쐬는 것도 도움이 되죠. 세 번째 습관은 드라이기 사용법입니다. 머리카락만 말리고 두피에는 바람을 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은 젖었을 때 더 부드럽고 약해지기 쉬워서 마찰이나 잡아당김으로 인해 겉면의 큐티클이 벗겨지거나 늘어나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은 후에는 반드시 드라이기로 말려야 하지만 두피에 직접 열풍을 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에 뿌리인 두피는 보습된 상태가 이상적이거든요. 두피가 건조해지면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한 두피는 피지 분비가 과도해져서 오히려 기름기가 많아질 수 있어요. 올바른 드라이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라이기 바람은 모발의 흐름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방향을 조절해서 사용하세요. 절대 두피에 직접 바람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머리카락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뿌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말리시면 되죠. 그리고 머리가 70% 정도 마르면 뜨거운 바람에서 찬바람으로 전환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지나치게 건조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큐티클도 매끄럽게 정리됩니다. 요즘은 두피 전용 기능이 탑재된 드라이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피 모드가 있는 제품들은 온도가 낮고 바람이 부드러워서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말릴 수 있어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머리카락 건강을 생각한다면 투자할 만합니다. 드라이기 사용 시 주의사항을 더 말씀드리면 너무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최소 15cm 이상 떨어뜨려서 사용하시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계속 움직여가면서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하지 마시고 80% 정도만 말리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두피도 완전히 말려야 세균이 안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부러 다 말리지 않아도 체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수분이 증발되니까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바짝 말리면 두피가 건조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머리를 말린 후에는 빗질도 중요합니다. 젖은 머리에 빗질을 하면 머리카락이 끊어지기 쉬우니까 어느 정도 마른 후에 하세요. 그리고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뿌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빗어야 엉킴이 적고 손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과산화지질은 샴푸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으니까 정기적인 오일팩이 필요하고 저체온은 혈류 흐름을 나쁘게 해서 두피에 영양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생활 속 습관 개선을 통해 체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라이기는 두피에 직접 바람이 가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죠. 이 세 가지 습관은 모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거든요. 머리카락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기본기를 잘 지키고 계시더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으로 자신감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머리카락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꼭 기억해서 주변의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탈모에 관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쌓아온 삶의 지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정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슈퍼 시니어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